안 친한 사람들의 영어로 친해지기 안친영친 15화 윤희에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과 비평에 관심이 많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전 연기와 연출에 관심이 많은 코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에 관심이 많은 슈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안친영친 컨셉에 맞게 안 친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인생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와, 게스트. 와우. 오늘의 안 친한 사람 건우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건우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건우라고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네. 건우님.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고등학교 친구 코코님이 네. 저한테 출연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전부터 저희가 장난식으로 꼭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말은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 된다고. 아 정말? 그랬구나. 근데 이번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바로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이제 건우님이랑 코코님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시고 그렇죠. 그리고 쇼원님이랑 저는 건우님을 정말 처음 뵙는 자리예요. 정말 안 친한 네. 존재조차 몰랐던. 존재는 아셨겠지 팟캐스트를 들으시니까. 안 들으시나? 그러면은 이 질문을 또 이제 드려야 되는 게 네. 도리일 텐데 네. 인생 영화로 윤희에게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왜 윤희에게가 인생 영화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인생 영화가 콜미 바이 요 네임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논란이 터지게 되면서 제가 빠르게 덕질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덕질 멈춰 이렇게 바로. 네, 안돼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영화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네.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본 윤희에게가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와서 윤희에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퀴어 관련된 영화네요. 그쵸? 그 윤희에게 같은 경우에는 네. 2019년 겨울에 개봉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 보신 거군요. 네네. 그렇죠? 군대 있을 때 한번 보려고 넷플릭스에서 봤다가 끝까지 못 보고 네. 작년 겨울에 다시 한번 눈이 많이 오는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지 진짜 얼마 안 된. 좋으셨겠다. 눈 오는 날 네. 보셔서. 눈 오는 날. 저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봤었는데 그게 진짜 코코님 덕분에 봤어요. 아, 정말요? 코코님이 저희가 그때 팟캐스트를 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닐 때였는데 윤희에게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뜬금없이 카톡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윤희에게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진짜 부랴부랴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게 그냥 아이오아이 김소희가 나온다길래 그렇게 귀여운 친구가 연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잘할까. 원래 또 연기 지망생이기도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봤는데 그냥 영화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김소혜 배우를 잘 알지는 못했는데 네. 김소혜 배우랑 김희애 배우인가요? 네. 김희애 배우랑 둘이 장르가 좀 생긴 게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함께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작품인가 궁금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두 다른 장르의 사람이 잘 섞였죠. 맞아요. 쇼원님은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코코님과 건우님 덕분에 넷플릭스에서 보게 됐는데 네. 저는 김희애 배우의 연기도 사실 많이 본 적이 없었고 김소혜 배우 연기도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딸 연기가 맞아요. 거기서 다 녹아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의 연기의 공이 컸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너무한가? 아니 나는 괜찮은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쵸. 그거 중요했다. 그리고 사실 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줄거리 소개를 한번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줄거리 소개 슈어가 맡겠습니다. 일본 오타루 어느 집 방 안에 아직 보내지 않은 우편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편물 속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희에게 잘 지내니? 윤희라는 이름을 알아챈 마사코 노이는 우편물을 붙이죠.
그렇게 편지는 한국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전달됩니다. 편지를 본 고3 세봄이, 바로 윤희의 딸입니다. 세봄이는 편지를 통해 엄마의 과거를 추측하고 졸업 여행을 핑계로 엄마와 눈이 쌓인 오타루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봄이의 꿍꿍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윤희에게 지금 시작합니다. 괜히 성우 동아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왜? 정제된 발성이더라고요. 너무 정갈해. 그래서 보고 와 대단하네. 역시. 정식 발성. 땀나. 괜히 연기를 배운 게 아니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스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최후 통첩이죠. 혹시 이 영화를 좋아할 만한 대상들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선 퀴어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일본풍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맞아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러브레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러브레터, 네. 그리고 좀 일본 겨울 여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건우님 혹시 추천할 만한 대상 있을까요? 저는 평소 김희애 배우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김희애 배우님이 이렇게 작은 영화에 출연하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급 칭찬할 만한 작은 영화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렇죠. 꼬리표다 꼬리표. 그렇죠. 밀회에서 제가 밀회를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배우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잖아요. 부부의 맞아요. 세계. 부부의 세계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도 고급스럽지 않은 역할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또 사람은 이 사람의 이 귀티는 벗을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쇼아님께서 말씀을 사실 해주신 건데 이 김희애 배우와 김소혜 배우의 연기 톤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투도 많이 다르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엄청 조화롭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이질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진짜 오히려 좋아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이 영화가 한국의 퀴어 시네마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희가 보통 보는 어떤 퀴어의 갈등을 보면은 네. 가족적 갈등이 많이 엮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독보적인 지점 중 하나가 가족들이 이런 퀴어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갈등이 없다는 것인데 윤희에게 같은 경우에도 다른 퀴어 영화들은 부모가 보통 자식의 퀴어성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되려 엄마가 퀴어고 그리고 자식이 이 엄마의 사랑을 이뤄주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 네. 이 조금 다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사실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동성애자 커플인데 그 사이에 딸이 사이도 아니죠. 동성애자 커플 사이도 아니고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같이 여행을 떠난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 설정 자체가 설정 특이하다. 자체가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러브레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 영화가 러브레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 장면이 거의 유사하게 오마주다 싶을 정도로 유사하게 연출이 돼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잘 지내니라는 대사 자체가 실은 오겐키 데스카랑 똑같은 맥락의 언어인 거잖아요. 아하. 근데 그것이 편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러브레터를 직접적으로 오마주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러브레터의 도시 오타루로 간다는 점에서도 되게 러브레터와 한 쌍으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안 보셔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거. 네, 저는 안 봤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음. 혹시 건우님은 러브레터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확인 사살했네. 혹시나 분량 나올까 해서 그랬어요. 재밌다. 그 이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이제 딸과 엄마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이질감도 있고 네. 일본이랑 한국이 나온다는 게 비슷한데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다르죠. 그런 비슷한 이질감 그런 것도 있었고 소재가 퀴어라고 하는 것도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 저는 즐기진 않지만 사실 퀴어의 사랑 이런 것도 그냥 사랑이잖아요. 누가 네. 누굴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거일 뿐인데 거기에서 어떤 차별이나 다른 점들을 느꼈던 그런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를 뭐 작게 표현한다면 이질감에 대한 영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주가 있죠. 이름이 뭐였죠? 준? 준. 음. 준도 제일 교포로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일 텐데 숨기잖아요. 그렇죠. 자이니치임을 숨기고 퀴어임을 숨기는 어떤 이중의 숨김 상태에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거랑 그거를 연결시켰다는 지점도 임대영 감독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쇼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준과 윤희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를 다룬과 동시에 이 소혜와 소혜 남자친구 이렇게 커플이 더 있잖아요. 네. 그 지점이 되게 임대영 감독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구석 일렬에서 얘기가 나왔던 지점인데 네네. 클라이맥스에서 준과 윤희가 만나는데 그 둘은 뒷모습으로 걸어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정작 어떤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소혜 커플이란 말이에요. 아, 네. 소혜가 첫 키스인 것처럼 키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교차 편집이 되면서 어떤 암시적인 부분도 좋았고 되게 절제가 잘 돼 있는 영화다. 진짜 완전 잘 정갈하게 돼 있는 한정식 일정식을 먹는 듯한 그런 간소하고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혹시 건우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한 점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퀴어 영화들 보면 진짜 가족 간 갈등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물론 김희애 배우도 그 윤희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불행하게 살아온 건 맞지만 다른 퀴어 영화들은 그 사람들이 현실로 겪고 있는 불행을 되게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그래도 그걸 다 이겨내고 오랜 시간 이겨내고 이제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조금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내용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타 다른 퀴어 영화들과 다르게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할 정도로 그런 영화들이 주변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건우님께서 그 키워드를 뽑아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뭐였죠? 4개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제가 영화 평론 그 리뷰 하시는 분들 리뷰를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적어주신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중년, 여성, 퀴어 이 4가지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 생각해 보아도 어느 하나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다 라고 적힌 리뷰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확실히 그렇네요. 확 다가오죠. 어떻게 이렇게 리뷰를 쓰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요. 리뷰어가 대단하다. 재회 씬 있잖아요. 그게 처음 만나는 씬이잖아요. 윤희와 준이 20년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대화를 나누는 씬이란 말이에요. 편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더 오래 나올 수도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도 임대영 감독은 되게 오래 찍었대요. 그것보단 더 길었대요. 편집본에서는 그냥 잘 지냈니? 이러고 윤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다리 예쁘네. 아 다리 예쁘네 막 그랬나요? 그렇네.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했네. 아무튼 그것보다 더 많이 했대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자른 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여운 남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만약에 그 뒤에 얘기가 더 나왔으면 그건 나름대로 어색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것도 방구석 1열에선가 들었던 얘긴데 네네. 김희애 배우 스스로도 만약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안부 연락도 없이 있다가 만났을 때 사실 뭔가 더 마음을 표현하거나 말이 많거나 막 그런 것도 더 웃겼을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 그렇네요.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서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둘이서 엄청 더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싶었는데 그쵸. 감정선에 있어서는 그게 적절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하긴 뭐 전 여친 전 남친을 다시 재회했을 때 그렇게 막 잘 지냈어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댓글에서 이렇게 후루룩 넘겼는데 네. 그 일본어로 다리 예쁘다라는 뜻이 네. 고백하는 뜻이라는 정말요? 이야기를 스쳐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로맨틱한 로맨틱하네. 나라네요. 나라 왜 어떤 자체가 나라라고 로맨틱하다. 근데 또 달이 어떻게 보름달이에요. 음. 완전히 차오른. 영화 원제가 원래 만월이었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달이 계속 중요한 소재로 틈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끝까지 미루다가 만월로 나중에 윤희에게로 바뀌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희에게가 너무 좋아요. 그 제목. 압도적으로 저도요. 좋은데요. 저는. 예. 맞아요. 확실히 이름을 호명하는 것 자체가 예. 그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잘 지냈어란 문장이 되게 좋은 게 맞아요. 사실 러브레터 명장면은 모두 아시잖아요. 안 봤지만 안 봤지만. 와타시와 겐키 데스까지가 이제 그 두 줄 대사인데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이 산에서 죽어버린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죽었던 산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하지 못할 안부를 그 공간에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두 문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만났으니까 윤희에게와 주는 네. 그 안부를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잘 지냈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러브레터랑 같이 봤을 땐 네. 이것이 정말 해피엔딩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게 있네요. 네네. 러브레터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약간 울컥하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대충 얘기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잘 지내니라는 말이 정말 따뜻하죠. 약간 밥은 그렇죠. 먹고 다니니 이런 느낌인데. 그 살인의 추억 아니에요? 그거는. 아 미안해. 왜 자꾸 그런? 세봄 얘기를 난 좀 하고 싶어. 세봄이 so cute. So cute. 왜 이렇게 귀가 귀엽게 생겼어? 귀 이렇게 생겼어? 맞아. 코코님 긴데? 네? 맞아.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중요했죠. 세봄이라는 역할 자체가. 최고예요. 그리고 초반부에 세봄의 좀 뭐 알게 모르게 고민, 좀 짐 같은 거를 이제 윤희가 잘 때 이렇게 전하잖아요. 난 아무래도 엄마의 짐이었던 것 같아. 이런 것도 좀 너무 세봄이라는 역할 자체에 좀 무게감을 좀 넣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등장인물 대부분이 좀 내성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냥 못 만난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예를 들어도 공감하시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도. 저는 ENFP고 나머지는 이제 INFJ죠. 제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도 이 형이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 형 집에 찾아가가지고 하자고 삼고초려 했죠. 삼고초려 했거든요. 확실히 좀 ENFP가 세상을 구하지 않나. 오호. 오케이. 열심히 구하시길. 그래라. 뭐야?
공격적이야. 공격적인 인프제들이네. 나 인프제 아니야. 부정. 세봄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세봄이는 어른 아이죠. 어른 아이. 네,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아버지 직장에 찾아가잖아요. 경찰서에. 그렇죠. 근데 그걸 찾아가는 거 자체가 나 이런 과로가 있는 거죠. 나 우리 엄마 이어줄 건데 아빠 괜찮아? 괜찮지? 잘 어울리네. 빠이 이런 거잖아요. 여친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 그러니까 아빠의 안녕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개를 해나가는 생각보다 엄청 침착한 캐릭터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설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세봄이가 카메라로 늘 사진을 찍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삼촌이 현상해주면서 사진 현상해주면서 인물 사진 왜 안 찍냐. 그러니까 세봄이가 저는 아름다운 것만 찍어요. 사람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봄이가 처음 찍는 인물 사진이 뭐냐면 담배 피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지만 정말 리얼한 윤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 그렇게 빌드업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담배도 그래요. 담배도. 어 담배도 원래 윤희가 숨어서 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담배 피는 윤희를 세봄이가 딱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야라고 좀 딱 집어주는 게 전 따뜻했습니다. 흡연자들 화이팅. 잠깐만.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고 재밌잖아요. 네, 세봄. 세봄. 겨울이 뉴스프링. 지나고 음, 새로운 봄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허술해지네. 되게 재미없게 말했다. 되게 단톡방에 어르신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맞네요. 웃음 웃음. 지금 읽음 눌렀습니다. 일이 없어졌구나. 답장할 생각은 없고 읽음 눌렀어. 얘들아 답장 안 하니? 근데 세봄이가 그 되게 성숙하고 어른 아이라고 했듯이 어른이면서도 되게 허술한 구석들이 귀여워요. 아이 같은. 맞아요. 그런 게 그 윤희에게 엄마에게 남자친구 있는 것도 사실 윤희가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담배 피는 것도. 그쵸. 담배도 걸렸고 그리고 준을 알고 있는 것까지 네. 진짜 그냥 맞아요. 싹 다 다들 세봄이의 겨. 꿍꿍이는 다 드러나 있어요. 윤희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예상 못한 거는 그날 준을 만나는 거였을 네. 텐데 그것만 빼고 다 알고. 네, 그 빅픽처만큼은 예상치 못했더라고요. 아니야 난 그것도 알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가? 그리고 이미 각오를 하고서는 나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 올.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신기해요.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음. 윤희의 속마음을 막 드러내주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윤희가 준이 보고 싶었을 거니까 준 집에도 찾아갔고 맞아요. 좋은 울면서 핑계였죠. 엄청 택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울컥울컥하죠. 택시 얘기가 나와서 네. 나는 거기서 몰입을 못했는데 네. 일본 택시가 참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윤희네는 돈이 많이 아니에요. 없죠. 아니에요? 아니 돈이 많이 없는 건 맞는데 세봄이 대사에 의하면 우리 그 정도는 갈 수 있잖아. 우리 그 정도는 탈 수 있잖아. 여행 갔으면 네, 여행자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맞지 맞죠. 여행 왔으면 택시 타야지. 네. 그리고 이것도 오마주예요. 러브레터에서 그랬구나. 택시가 되게 중요한 그 모티브거든요. 그래요. 예, 택시 장면이 되게 많아요. 러브레터는. 윤희가 세봄의 의도를 알 수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영화 좀 감성적인 영화. 이 나쁜 뜻은 아닌데 빈틈이 많은 영화들 있잖아요. 세봄이처럼 그거랑은 또 다르지. 왜냐면은 맞아. 좀 말을 잘 안 해주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여백이 많은 영화. 여백이 많은 어. 영화죠. 빈틈이 많은. 틈이 많은 것 같잖아. 빈틈이 많다 다르잖아. 그러면. 왜? 느낌 좀 다르지만 말은 같잖아요. 여백이 저는 많은 사실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니까. 왜냐면 이런 영화들 특 호흡이 느림. 맞아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호흡이 느림, 이꼬르 지루함. 어.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되게 술술 익혔어요.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일본 영화를 많이 안 봤던 건데 왜냐면은 그런 일본풍 영화들이 이 여백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뭐 어느 가족 이런 거 할 때도 좀 끊어서 봤었습니다. 엄청나게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엄청난 감정선을 가지고 일본 영화 치고는 이렇게 가는 영화였는데 일본 영화 치고라고 하니까 조금 되게 그렇네요.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끊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성 영화의 좀 장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화 자체가 다 비유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없는 느낌 있잖아요. 다 그 서브 텍스트가 있을 것 같은. 다 그런 것 같은. 뭔가 괜히 세범이 귤을 이제 그거 하얀 거 다 없이 그냥 하잖아. 그냥 진짜 그것도 맨들맨들해지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막 캡틴 아메리카나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힘준 부분들이 확실히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질 수도 있는. 제가 최근에 봤던 킹 대 고질라 대 콩 그것도 좀 힘준 부분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뭐 갑자기 그냥 클로즈업 딱 해가지고 콩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 막 이런다고. 진짜 대사가 그런 거.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와. 일본 만화 아니야? 정말 그래요.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데. 좋은 대사들은 전부 수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화는 해가지고 인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손만 보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저희 팟캐스트에. 쉬워요. Sure. Why not? why not?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예상외로 예상외로? 윤희에게를 엄청 막 아 좋았어요. 물론 좋았고 사실- 몰입해서 봤으나 사실 내 취향이었던 거임. 그럴 수도 우리 있어. 취향이 반대라는 게 이거 여실히 드러나네요. 그렇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구나. 그렇게까지 물론 좋았지만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음. 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네. 기대치를 많이 넣었던 것도 있어서 제 뭐 인생 영화까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김희애 연기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충분히 소신 발언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분 저를 알지 못할 테니까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무위키에 논란 슈어로 활동했던 슈어로 활동했던 누구누구가 논란 사건 사고 쉽지 않네. 행복한 꿈을 꾸시고 계시다. 그래도 꿈은 제쳐두고 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너무 고상하세요. 일단 아. 분위기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음, 청담동에 계실 것 같고 맞아요. 뭔가 그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음, 맞아요. 자기가 지금 다 세범이도 키워야 되고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희애 배우님이 거기에 맞게 말투도 더 뭔가 더 소박해지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 특유의 그 우악스러움. 그런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우악스러움이 없었던 게 좋았다는 거죠. 네네. 어떤 우악스러움? 다른 영화들 같은 데서 봤으면 똑같은 상황에 놓인 역할 하는 배우분들이 네. 조금은 더 좀 덜 우아한 그런 말투를 사용했을 텐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러지 않아서 전 더 좋았어요. 그럼 그럴 약간 수 이거 좀 있긴 깎아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연기를 했다. 캐릭터 일부러는 구도로. 아니지만 그 본인 그냥 크게 원래 말투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김희애 숨이 처음 되게 보였던 많이 들어갈 음, 말투. 그렇죠. 전 그렇다면 이제 캐스팅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면. 근데 근데 캐스팅을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좀 잘 어울렸습니다. 근데 느끼는 바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저는 그것도 말하고 싶어요. 그 세범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 세범 말고 저희가 집중하지 않는 한 명의 배역이 더 있는데 마사코 할머니도 할머니 세범만큼 저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저 맞습니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좀 시나리오 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이거 이야기의 시작을 맡으신 분이시죠.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맞아요. 카페 영어도 운영하시고. 잘하시고. 그렇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일단은 뭐 이제 겉에서부터 이제 슬슬 들어가자면은 일단 컨셉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캐릭터 설정 자체가 맞아. 굉장히 재밌어요. SF를 좋아하시는 할머니고. 카페 근데 극장- 하시고 어? 카페 하시고 카페 하시고. 그 근데? 극장에 화장실 냄새 나는 음. 그걸 막 회상하시고. 맞아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준의 할머니일 것 같은데 고모야. 고모. 설정에 공을 많이 들인 영화죠. 그- 맞아요. 소혜의 남자친구도 사실 네. 저희가 얘기를 안 했지만 네. 1년을 꾸른 친구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과하지 않고 음. 영화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표현이 된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소외 커플 이의 제일 장점은 그거잖아요. 이 남자애가 서울을 같이 따라갈지 대학 들어갈 생각은 있는 건지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뭔가 이어지는 게 있나 생각했었어요. 동성애 그리고 자이니치 그리고 이 고민도 혹시나 이어져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뭐 굳이 이어질 거란 게 없는 게 네. 저희가 살면서도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다양한 면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네. 꼭 다 이어져 있고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되게 다양한 모습을 그 영화에다 담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경수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만약 제가 그 나이 때 경수였으면 네. 좀 보내기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해야 될 테지만 그렇죠. 좀 그래서 좀 그 친구도 나이보다는 성숙하지 않았나? 근데 그 성숙함이 세범한테는 좀 약간 서운함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 가면 가는 거지 이런데 세범은 그러잖아. 너 자신 있나 보다. 너 왜 나 안 잡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준과 윤희의 관계랑 비슷한 지점은 뭐냐면 네. 그 윤희와 준은 서로를 자신이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커플이고 경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그렇잖아요. 네.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막 대학에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얘 뭐라 그래 앞길을 막는 앞길을 거라니까. 막으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이 반복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누구야 소혜 배우 세범. 세범이도 엄마에게 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책감을 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되게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영화에는 사실 장애물이라고 할 게 없고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만 잘 케어를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여기에 어떤 정확한 안타고니스트가 없다는 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사실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편재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좀 그런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안타고니스트가 없지만 안타고니스트가 어디에나 있기에 이 영화에는 시각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근데 그 윤희 오빠는 약간 빌런 같지 않았어요? 빌런이긴 한데 좀 산재된 네. 그 말씀하셨던 산재된 좀 방해 요소 같은 느낌이죠. 가시화되지 않는. 방해긴 하죠. 삼촌 얘기 나와서 네. 그분이 또 무슨 바람이 든 거냐고 하잖아요. 네.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바람이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 맞아. 그리고 그 말도 했어요. 그 너가 뭘 알아서 할 줄 아냐고. 최악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경력 있는데. 쥐는? 그리고 원래 뭐랄까 사진가가 되게 영화에서 낭만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초반까지도 삼촌은 되게 낭만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인물 사진 찍어라. 인물 사진 막 하고 세범이한테 되게 잘해주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윤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도 오빠는 대학 보내고 윤희는 안 보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몰래 사준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들도 좀 그게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서도 그런 소재가 좀 등장했었는데 네. 이 영화가 아무래도 중년 여성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도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고 그 옛날 시대에는 더 고통받았을 가부장제의 약간 폭력성이 되게 드러나는 부분이 그 오빠 만날 때마다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이유가 사실 오빠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인데 맞아요. 오빠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는 것이죠. 가부장 하니까 아버지를 뺄 수 없죠. 아버지 세범의 아버지. 세범의 아버지. 세범의 아버지. 윤희의 남편. 저는 세범 아버지가 네. 저의 눈물 포인트였어요. 거기 마지막에 뭐더라? 청첩장 줄 때. 잘 맞아요. 살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때 정말 진짜 연기로 다 살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캐릭터를.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받아서 결혼했는데 맞아. 아내는 퀴어고 네. 또
자기는 소혜를 되게 케어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음. 동시에 이 윤이라는 인물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한 장면으로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맞아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보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윤희가 준과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과연 그 세범의 아버지는 알았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윤희 가족들 되게 숨기려고 했잖아요. 막 정신병원에도 보내고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네. 그거를 말해주고 얘를 연결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말해주고 연결시키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끝까지 몰랐을까요? 준과 윤이 그냥 스스로만 외로움을 느낀 거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유재명 배우네요. 제가 네. 방금 성함을 확인했는데 네네. 그 아버지가 소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엄마랑 헤어진 이유가 너네 엄마는 사람을 외롭게 하는 네. 뭔가가 있다. 네. 그게 사실 아빠의 방식대로 어떻게 필터링을 거쳐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소혜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한 게 그 네. 아버지는 원인 모를 외로움을 계속 겪은 거예요. 뭔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윤희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근데 왠지는 모르는 그거에 되게 시달렸다 해서 저는 그거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엄청. 그렇죠. 그 울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첩장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편지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윤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편지의 내용보다는 이 편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아름다웠던 네. 그런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 또 그 청첩장 받았을 때 행복해야 해 이렇게 말한 것도 되게 둘이 막 다신 안 볼 사이 이런 사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빠서 헤어진 사이가 아니니까. 네. 뭐 둘 다 서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공감을 맞아요.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나름 굉장히 성숙한 어른들이라고는 느꼈어요. 집 맞아요. 앞에 막 찾아가는 것만 빼면. 네. 그게 조금 임대원 깜짝 감독도 놀래. 조금 폭력적이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캐롤의 그 카일 챈들러 생각만 해도 최악이죠. 뭐였죠? 걔는 캐롤 계속 남- 수송하고 있잖아요. 양육권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그것보다는 뭐 찾아와가지고 영양제 챙겨주고 그래도 오지 마. 그래도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정도의 차이가. 안 가야지. 아니고. 저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네. 이 괜찮아요. 마지막에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 준의 편지도 엄청 좋았지만 마지막에 윤희의 편지가 엄청 너무 좋았거든요. 아 엄청 그럼요. 윤희의 편지를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윤희의 편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제 인생 영화로 만들어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마지막 15분이 거의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저는 15분이요. 진짜 15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고 네. 있었어요. 계속.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모든 걸 담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편지 내용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읽을래? 내가 읽으라고요? 이 내용을 그냥 근데 일부분만? 일부분만 당황했네. 제가 그러면 편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을 짧게 네, 낭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너는 너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지. 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이 저는 엄청 너무 좋았고 네. 마지막에 나한테 그런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기를 내고 싶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러 딱 가고 네. 딱 영화가 까맣게 되면서 네. 추신. 야, 이야. 영화를 잘 만드셔. 영화를 자, 굉장히 잘 만드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왈칵하는지. 음. 근데 이 편지 내용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어렴풋이 생각했던 윤희의 과거의 아픔들 그렇죠. 같은 거를 다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세봄이 엄마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네. 이력서 내려가기 전에 문 앞에서 네. 그 부분이 세봄 이름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겨울이었던 윤희한테 이제 세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맞아요.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윤희도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은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냄새 얘기해 보실래요? 냄새. 냄새요? 근데 영화에서 냄새가 굉장히
냄새 흥미로운 얘기를 소재예요. 많이 하죠. 맞아요. 냄새 얘기 나왔던 거를 짚어드리자면 예스 예스. 세봄이가 그 편지를 들고 학교에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요. 네. 그렇게 냄새가 시작되고 또 윤희도 세봄이가 뭐 전에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윤희가 좋은 냄새가 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또 마사코 네, 모모도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화장실 방향제 냄새가 났다. 네. 계속 영화가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죠, 기억. 추억이 할 때 이제 냄새로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할 거면 얘기해요. 포코님이 네. 추억에 잠기셨나요? 그래 보이네. 지금은 그 냄새가 나지 않네요. 아, 그치. 여기 너무 네. 더워서 그래. 아니 지난번 녹음실에서 네. 좋은 냄새가 나니까 이게 네. 어떤 기억이 나신다고. 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되게 구질구질해 보이네. 되게 구질구질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상한 거 맞았잖아요. 아니 아니야 낭만. 근데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정말 우와. 제가 녹음실에서 딱 이제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냄새로 이게 기억을 타고 넘어가 보니까 제가 전에 좋아했던 사랑했던 전 여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 저희 게스트분을 모셔왔으니까 혹시 뭐 추억에 어울리는 추억에 연결되는 냄새 같은 게 있을까요? 말투 무엇이야? 막 근데 또 이걸 막상 말하라 하면 냄새 되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냄새가 되게 희한한 게 되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냄새를 정말 나중에 맡아도 그게 딱 기억나는 게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 배역들이 네. 냄새를 그렇게 추억하는 거 아닌가. 강렬한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저는 하수구 냄새를 맡을 좋아해요? 때마다 좋아하진 않는데 하수구 냄새 맡을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떠올라요. 저희가 하수구 옆에서 네. 엽기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엽기적이네요. 먹을 때가 거기밖에 없었죠. 네, 맞아요, 숨어서 맞아요. 먹을 때가. 저는 그 냄새 좋아해요. 이수 메가박스 화장실 가면은 네. 거기 특유의 비누 향기가 있다. 되게 향수 같은 그래요? 냄새가. 메가박스 공통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다 손세정제 써가지고 손에서 알코올 냄새 난단 말이야. 맞아요. 저는- 좋은 냄새 저도 거기 갔었을 때 맡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화장실 가면은 무조건 그 비누를 씁니다. 손세정제 안 쓰고. 이 냄새만 떠올리면 바로 이수 메가박스가 떠오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콩과 고질라를 생각하죠. 나의 콩이 리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게. 네. 고질라를 보게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냄새가 있으시다고요, 슈어님이? 정말 너무한다. 저도 뭐 비슷하게 이게 뭐 냄새 많아요. 뭐 냄새랑 소리가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시각적으로 가장 많은 자극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네. 정작 기억에 남고 그게 나중에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오감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기억나는 냄새는 저도 전에 만났던 친구가 그 친구 냄새 정말 독특했어요. 어떤 냄새였어요? 동물 냄새. 동물 냄새? 어떤 동물? 안 씻은 동물 냄새인가요? 아니야 맨날 씻는데 네. 그게 몸에 열이 많은가? 몰라 그냥 그 온기까지 다 기억나는 그런 냄새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웃지 마. 미안합니다. 당신이랑 다를 게 뭐라고? 나 또 있어. 지금은 단종된 로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잠깐 한 3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부모님 없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너무 좋았거든요. 네. 가족도 없고 그냥 그런 자유로움과 나 뭔지 알아. 그런 차가운 그런 나라에서 그 기억이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왕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또 건우님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좀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세요. 저한테 편지를 써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네. 아, 편지를 다정하네요.
그 평소에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편지 보통 어떤 마음을 담아서 쓰시는지 저한테는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다 들으셔야 네. 됩니다. 제가 편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쓰는 걸 맞아요. 괜히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받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되게- 손편지? 맞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네. 네. 저도 편지 좋아해요. 음, 그리고 버리기 좀 그래. 그게 포인트. 음. 못 버리고 나를 못 잊는 거. 친구들. 무서운 근데 건우 씨 그렇게 안 맞는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그냥 편지 쓰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런 사소한 이유인데 물어보셔서 당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써줬지? 아마 제 생일날 써줬던 것 같은데 음. 재작년인가. 생일날 이 건우님의 편지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네. 왜냐면 자기 얘기하거든. 나는 이거 했고 이거 아니 했어. 근데 생각보다 그 긴 편지지를 네. 상대에 대한 말로 전하는 게 아, 저는 맞아요. 그래서 윤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윤희도 결국에는 그러게 자기 얘기에. 네. 맞아. 네. 나도 맞아요. 편지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네. 저도 자기애가 반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쓰다 보면? 맞아요. 제 얘기밖 음. 그냥 뭐 할 얘기는 축하해, 뭐 음. 수고했어 이런 거 하고 나머지 다 제 얘기. 맞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엄마가 제가 편지 드리면은 편지에다 왜 자꾸 일기를 쓰냐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편지는 저는 제가 받은 편지들은 대부분 일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 윤희에게도 약간 일기 같은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마음 같은 고백적인, 거를 좀 그쵸. 고백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용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종이에다가 꾹꾹 눌러 써서 아무튼 써서 주는 네. 거잖아요. 써서 주는 게 그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요. 코코님. 네, 저도 편지 쓰는 걸 좋아하고 네. 제 얘기를 쓰긴 하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얘기긴 하지만 어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했고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저는 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 글씨체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초딩 아, 네. 글씨체 같아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커요. 내 미천을 드러내더라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그래서 네 저한테 손편지를 받는 건 좋은 겁니다. 약간 고양이한테 받는 생쥐 같은 느낌. 그러죠. 싱싱하게 피까지. 네, 피까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편지 잘 안 씁니다. ENFP. 네. 편지 잘 안 써요. 편지를 쓰더라도 정말 영화 속의 윤이나 준처럼 써놓고 안 보내요. 아 진짜요. 네. 써놓고 나만 혼자 마음에 간직하고 뭐 그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써놓고 안 보냅니다. 쑥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쑥스럽죠. 쑥스러워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이거를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장담을 못하니까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네, 저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화 윤희에게 그리고 윤희에게랑 관련된 다소 개인적인 얘기들 나눠보았는데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서 건우님의 추천 컨텐츠 윤희에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동량을 좀 하겠습니다. 추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단은 윤희에게 시나리오 집이랑 메이킹북을 팔아요. 근데 이게 정말 표지도 이쁘고 안에 무삭제 시나리오 그리고 준 배우 준 역할을 맡은 나카무라 유코님의 인터뷰 그리고 감독 인터뷰 그리고 연출 노트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고 심지어 그 굿즈 같은 걸로 안에 준에게 쓰는 편지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김희애 배우님의 글씨체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죠? 넘어가죠. 네. 그리고 또 윤희에게를 보다 보면 영상도 영상이지만 음악이 참 좋아요. 그 음악 참 피아노로 좋아요. 쳐지는 그런 음악들. 네. 그리고 저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나레이션, 편지를 읽는 나레이션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들을 쫙 모아둔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냥 틀어놓으면 이렇게 쫙 나오는
윤희에게 OST라고만 검색하셔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윤희에게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윤희에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단편소설이 아니구나. 그냥 소설집도 아니에요. 장편 소설이에요. 몇 번을 미안해. 좀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데. 미안해. 그 민음사에서 젊은 작가 시리즈라고 네. 이 책들을 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리즈거든요. 아, 네. 이 중에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김혜진 작가님 거예요. 내용 말씀드려요. 네, 내용 간단하게라도. 간단한 내용. 윤희에게는 그 세범의 엄마인 윤희랑 그리고 준의 사랑 이야기를 멜로를 그린 거라면 딸에 대하여는 딸인 그 주인공의 딸과 딸의 애인의 사랑 이야기를 엄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엄청 막 거창한 이야기는 없지만 엄마가 딸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좀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윤희에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천 콘텐츠로 갖고 와봤습니다. 아,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궁금하다 근데. 그러게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추천 콘텐츠까지 다 해봤는데 나오시니 어떠세요? 너무 떨렸고 네. 지금도 떨리네요. 아, 지금도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네. 근데 정말 제가 말을 정말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네. 오늘의 역시나- 자기 자신을 평가하자면 역시나다. 근데 그래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네.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음.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게스트 모셔놓고 게스트를 많이 모시긴 했지만 이제 게스트한테 좀 인터뷰를 하고 좀 집중을 하고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주고 네, 그런 적은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좀 건우님한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네. 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 무한주행했거든요. 네, 건우님도 즐거우셨다니 다행이고 네. 청취자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우님이 이 영화 한 줄평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희에게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눈 오는 날 어느 날 읽는 단편 소설 한 편 한 편. 같은 영화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내용은 되게 감성적이었는데 말투가 소주 한 잔이었어. 차만 없었어 지금. 골뱅이를 하나 시켜놓은 것 같은. 그 저는 윤희에게 같은 그러니까 계속 작은 영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니까 네. 그리고 내용도 다른 막 엄청난 갈등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약간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윤희에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눈 오는 눈 오는 날. 날이니까 눈 오는 날 읽기 좋은 단편 소설이다. 아하. 저는 이 한 줄평을 되게 지지하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 3월 달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도 아니고 그런데 새벽에 저희 집은 보일러를 안 틀면 꽤 춥거든요. 네. 근데 새벽 1시에 이렇게 갈색 전등을 켜놓고 혼자 핸드폰에 넷플릭스로 윤희에게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른 건 뭐였냐면은 한글 자막을 일부러 켜고 봤어요. 코코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사들 자체가 네. 되게 대화체이면서도 조금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자막을 읽었을 때 드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편 소설, 눈 내리는 날 단편 소설 같다는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멋진 한 줄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별일 없으면 네. 다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뭘 하나요? 저희가 아직 정해진 건 없죠. 모르겠어요. 무슨 원하는 답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고질라도 하자고. 고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고콩하자고. 먼저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그 영화는 2점 만점에 2점이다.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봤기 때문에 어, 그 정도 기대는 충족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콩이기 때문에 네. 2점은 만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콩콩이다. 예. 아, 예. 저도 뭐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 예. 몬스터버스의 막차는 언제인가? 지금 막차를 만들지 않았나? 마지막이죠. 3부작이 네. 마지막이죠. 그렇죠. 돈 좀 그만 써야지. 워너브라더스도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